다 사용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한다거나 또 모으는 것은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강박적 저장 증후군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강박적 저장 증후군은 다른 강박증과 비교해 볼 때 이 치료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경우를 볼 때 무엇이든 간에 좀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CNB 건강 스페셜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현대인의 질병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란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정맥혈관이 늘어져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파리처럼 부풀어 다리의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 기형이다. 성인 4명 중 1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왜 이처럼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하지정맥류 전문의 김응렬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김응렬 선생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서 이 하지정맥류라는 어떤 질병인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그 하지정맥류는 그 심장으로 이르는 그 혈관에서 이제 심장으로 이르는 피가 네. 거꾸로 다시 흐르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정맥이 굵어지고 구불구불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맥이 좀 구불구불해진다. 말씀만 들어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화면이 준비되어 있죠? 좀 화면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다리 그 혈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다리에서 요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심장으로 정상적으로 피가 네. 올라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네. 예. 피가 제대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 부위에서 거꾸로 흐르면서 피가 역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류에 의해서 혈관이 굵어지게 되고 그 혈관벽이 혈관 자체가 구불구불해지는 그 현상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그림으로 보니까 다리 모양이 참 예쁘지 않네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지정맥류에도 좀 종류가 다양한가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네, 그 하지정맥류는 크게 나눠서 네. 그 대복제정맥이라 그러는 그 정맥 자체가 굵어지고 네. 구불구불해지는 그 대복제정맥류, 그다음에 그 다리 뒤쪽에 그 오금에서 시작하는 그 소복제정맥 자체가 구불구불해지면서 생기는 그 소복제정맥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복제정맥의 그 가지들이 굵어지는 망상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은 혈관들이나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그 세정맥 확장증이나 모세혈관 확장증을 들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하네요, 종류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요. 합병증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합병증이 있나요, 선생님? 네. 우선은 하지정맥류에서 볼 수 있는 네. 아주 심각한 합병증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주로 보일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네. 그 하지정맥 주위에 그 피부가 까맣게 지금 변하는 그림에서 보이고 있죠? 예. 색소 침착이라든가 그 피부에 이제 습진이 걸리거나 또 피부 자체가 딱딱하게 변하는 피부 경화증 등이 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 진물이 흐르면서 피부가 썩어가는 피부 궤양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아주 중요한 그런 큰 합병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네요. 저렇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과 또 치료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지정맥류에 걸리는 분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실까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걸리게 되나요? 네. 하지정맥은 주로 장시간 서 있거나 네.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 분들, 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를 앓게 될 때 내가 이 병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면은 하지정맥류다라고 하는 그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꼽아주시죠. 네. 하지정맥은 비교적 네. 그 환자들이 본인이 자가 진단이 가능한 그 질환 중에 다행이네요.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일상적으로 정맥이 굵어지고 그 구불구불해지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도 벌써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외관상 많고요.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죠. 네. 예.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그 다른 증상이 있다면은 그 다리가 이제 좀 붓거나 네. 그다음에 그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다는 예, 느낌. 지금 화면에 준비가 돼 있네요. 예. 다리가 이제 그 뜨겁거나 차가운 느낌, 다리에 이제 쥐가 나는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 아까 얘기했던 합병증으로 오는 그 피부 색깔의 변화, 피부염, 피부 궤양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야, 참 증상들이 너무나 많네요. 이 하지정맥류를 통해서 고통받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원인을 좀 살펴주시죠. 네, 그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정맥 판막의 그 기능 부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듯이 그 정맥 판막의 기능은 그 피가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네. 다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막이 망가짐에 따라서 피가 한쪽 방향이 아니라 예. 양쪽 방향으로 다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원인으로는 그 혈관벽이 약화되거나 또 부전교통지라 그래서 그 깊은 혈관과 그 얕은 부의 혈관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하는 혈관 자체가 네. 망가지는 경우, 또 동정맥류라 해서 그 동맥과 정맥이 같이 연결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참 다양한데, 자, 하지정맥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저희에게 궁금증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차트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선생님 저희가 많은 분들의 그 하지정맥류에 관한 궁금증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하지정맥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 사실입니다. 네. 그 되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요?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선생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그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아주 웃기는 우스운 예로는 네. 그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덜 걸리나요? 덜 걸리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그러고요. 예. 저희 나라나 일본 같이 이제 동양 쪽에서는 여자가 더 많이 걸리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흑인들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동양인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분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하지정맥류 유전이 되는 질환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 어느 정도 유전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고요. 그 양쪽 부모가 다 그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네. 양쪽 부모가 그 다 없는 경우보다 네. 약 3배가 더 많이 걸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그리고 그 일란성 쌍생아에서 그러니까 그 쌍둥이에서 그 한쪽이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네. 나머지 쌍둥이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가 약 75% 정도로 높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 유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이 된다고 하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은 이 유전이 되는 것을 좀 끊어볼 수 있는 방법들 참 알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 알려진 바는 없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유전 자체가 그 우성 유전이 아니라 열성 유전이라 한쪽 부모만 가진 경우에 있어서는 네. 잘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아, 그나마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지정맥류에 관한 궁금증, 그 마지막 질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과의 관계, 이 하지정맥류, 임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하지정맥류는 여성에 있어서 임신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자들 하지정맥류의 약 43 내지 51%는 네. 임신과 관계돼서 나타난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그 임신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 그 첫 해 때보다 그 두 번째 때는 그 2배 정도,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임신했을 때는 두 번째 임신했을 때의 2배 정도 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많은 출산을 거듭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여러분들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진단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 저희가 밝혀내기 위해서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진단의 그 목적을 먼저 설명을 네. 하자면은, 진단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하지정맥류는 일반인도 자가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진단 자체가 어려운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진단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정맥류를 진단하는 이유는 그 정맥류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어떤 범위에 의해서 어떤 범위까지 퍼져 있느냐를 갖다가 살펴봄으로써 그 치료의 방침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진단의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그 진단은 화면에서 보듯이 먼저 그 눈으로 그 혈관이 굵어져 있는 부위를 갖다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드러지네요. 네. 예, 예.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관이 굵어져 있는 부위를 찾게 되고, 아, 저기 지금 저렇게, 동그랗게 네. 큰 부분이 혈관이 커진 부분인가요? 혈관의 혈관에서 흐르는 혈액이 예. 위로 흐르는지 아래로 흐르는지 색깔과 소리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부위의 혈관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진단을 통해서 하지정맥류에 걸리게 됐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치료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그 경화제를 이용해서 주사를 넣어서 혈관을 경화시키는 이제 혈관 경화제요법. 네.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 레이저 수술. 그다음에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그 혈관 적출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이 경화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경화요법이라는 것은 그 혈관을 갖다가 네. 막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약제를 이용해서 그 약제를 혈관에 직접 투입함으로 인해서 혈관을 갖다가 폐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혈관을 폐쇄시켜주는 방법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뭐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치료가 간단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좋네요. 간편하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오시자마자 외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경화요법 이후에 바로 또 활동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화요법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운동을 하시면 더 회복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화요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좀 친숙하죠. 요즘에는 많이 레이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혈관 레이저 수술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그 혈관 레이저 요법은 경화요법으로는 할 수 없는 큰 혈관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 혈관을 적출했던 수술 대신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처럼 그 레이저를 혈관을 통해서 망가진 부위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서 혈관을
그 혈관벽을 파괴시키면서 레이저를 조금씩 빼내게 되죠. 그리고 레이저로 다 혈관을 그 벽을 파괴시킨 이후에 저렇게 그 압박 붕대를 이용해서 혈관을 압박해 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 좀 그런 수술일 것 같은데, 이런 수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그래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이 기존의 수술법과 비교해서 혈관 레이저 수술법, 요것은 좀 이런 장점들이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미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남지 않나요? 네, 그 주사 바늘을 통해서 예. 그 혈관 레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주사 바늘 자국밖에는 안 보이죠.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실 것 같네요. 그것도 예.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바늘 자국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수술 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수술은 그 혈관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손상이 많았는데 이 혈관 레이저요법은 아무래도 주변에 대한 그 신경 손상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혈관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네. 과거에는 그 출혈이 심했고 그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길었던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네. 이 혈관 레이저 요법은 자체로 그 하고 나서 바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 이 치료도 좋고, 뭐, 또 재발 방지도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좀 예방해 볼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는 방법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모든 병을 다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참 좋을 텐데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이 되는 유전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네. 하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그 장시간 서 있는다든가 네.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걷거나 하는 자세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맥의 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여자분들이 쓰는 그 여성 호르몬제가 혈관벽을 약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호르몬제 사용 전에는 꼭 의사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예방 방법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처럼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실천에 옮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마칠 시간이 돼버렸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하지정맥류는 그 대개의 큰 합병증이 없이 그 예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하지만 그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그 폐혈전증 같은 경우는 또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지정맥류와 함께 그러니까 동통이 있거나 다리가 붓거나 색소집착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들려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하지정맥류 내가 걸린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춘곤증 그리고 식곤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콩이나 우유, 또 계란, 봄나물 등과 같은 비타민 B1과 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에 한 번 정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전신의 피로를 쫙 풀어주면요,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춘곤증, 식곤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CNB 건강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